거기다 대고 바보같이 예잉 나쁜 녀석들 하고 있고 한복 이즈 코리아 컬처 하면서 변발 사진 중국인들한테 보내줘봐야 소용이 없는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여러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다들 보고 계신가요? 참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 SNS로 몰려가서 악플을 달고 있기도 하고 뭐 참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어난 일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개막식 보신 분들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통 올림픽 개막식 같은 경우엔 그 나라의 전통 문화나 그 나라가 만들어낸 핫한 문화 같은 걸 소개를 시켜주죠. 저번 도쿄올림픽에서는 꼭 전통 문화가 아니었더라도 일본이 만들어낸 마리오 같은 게 나왔고 우리 평창올림픽에서는 세계를 뒤흔든 저스트 절크의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중국인 것처럼 해서 세계에 올려보낸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문화라고 해서 한국의 상모 돌리기나 한복, 김치 같은 것들을 올려보낸 건데요. 조선족이 길림성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길림성의 문화라고 해서 한국의 문화를 내보낸 겁니다. 참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데 이번 중국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꺼내놓은 문화는 한복, 삼고, 무복, 상모 돌리기, 장구, 떡매치기, 윷놀이, 김장, 강강술래, 한과, 꿀떡, 막걸리 등등이 길림성의 중국 문화라고 하면서 소개가 된 겁니다. 해외에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올림픽에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니까 이걸 보면서 아 저게 중국 문화였구나 하면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는 건 그 개막식에 당연히 한국의 외교단도 다 가 있었거든요. 문화체육부 장관도 앉아서 그 개막식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부 장관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국 문화를 자기네들 것인 것처럼 내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나쁜 녀석들 이러고만 있을 순 없겠죠. 가장 바보 같은 게 전후 사정이나 왜 저러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채 에잉 저 녀석들은 나쁜 녀석들이야 이러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왜 저러는지 알고 대응을 해 나가야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우선 역사적인 부분부터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역사 유튜버 분들께서 여기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부분인데 한족은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왜냐? 주변에 너무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약탈당하고 두드려맞고 지배당하고 이런 과거들을 보냈단 말이죠. 이 한족이라는 말은 한나라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한나라가 도대체 언제적 나라인가요? 유비, 관우, 장비 하는 그 삼국지 시대가 한나라입니다. 기원전 206년에 세워진 나라인데 2000년이 넘게 지난 나라죠. 한족이 오랫동안 길게 중국을 지배했던 적이 이 시절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영광을 아직도 생각하면서 한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한족이 중국을 지배했던 경우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도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원나라 때는 몽골에게, 청나라 때는 만주족에게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한족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도 늘 강력한 유목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강력한 나라, 강력한 한족의 나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수민족들을 힘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을 뽑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다민족 국가의 인구도 많은데 국가적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이민자들을 받아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좀 받아주세요.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모인 겁니다. 미국은 아 저희 나라에 오시겠다고요? 그러면 저희 나라 법은 이렇고 세금은 이렇고 이런 거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서 이민자들을 받아내고 유지를 시켜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죠. 원래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을 해서 합쳐놓은 거예요. 똑같은 다민족인데 한쪽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고 한쪽은 힘으로 굴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언제 이 친구들이 우린 민족도 문화도 다른데 독립 안 시켜줍니까? 하고 일어날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소수민족을 한족으로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소수민족들을 한 지역에 모여 살 수 있게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소수민족들이 살던 곳에 한족들을 이주시켜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점점 소수민족과 한족이 결혼을 많이 하는 상황들도 생겨나겠죠. 그러면 그들의 2세는 한족이 됩니다. 한족의 피가 섞였다 법적으로 한족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모든 소수민족을 한족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는 다 같은 중국이야 니네 반란 일으키지 마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는 다르잖아요.
되잖아요. 문화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수민족들을 한족으로 만들려면 소수민족의 문화도 중국의 문화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한복 입고 떡국을 먹으면서 자란 조선족 아이에게 한복하고 떡국은 한국의 문화란다. 너네는 조선족이고 뿌리가 한국인이란다.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정책이랑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소수민족을 다 한족으로 만들고 다 똑같은 중국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너네의 뿌리는 한국인이고 너네 조상님은 한국인이란다 라고 가르친다. 거짓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많은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나라가 평온하게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얘네가 주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복과 김치가 중국의 문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복과 김치는 한국계 맞지만 그 기원이 중국에 있다. 과거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의 문화가 넘어가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한국 문화다. 그러니까 지금 한복과 김치는 원래 중국 문화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민족들이 우리 민족의 문화는 중국하고 많이 다른데요? 다른 나라 문화하고 오히려 더 비슷한데요? 하고 물어도 옛날 옛적에는 주변 나라들이 다 중국의 속국이었어. 다 중국 문화에서 뻗어나가서 그 나라만의 문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뿌리는 다 중국에 있단다.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의 중국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뿅.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바보 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나쁜 녀석들 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일입니다. 원래 세상은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영화 같은 것만 봐도 이 나쁜 녀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복수할 힘도 대응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당하면서 이 나쁜 놈 천벌이나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나쁜 녀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응을 해야겠죠.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유감입니다. 이딴 소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이걸 주장하는 이유와 사고 방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얘네가 한복의 뿌리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싱에서 카운터 펀치는 가장 강력한 펀치입니다. 그런데 그건 상대방이 어떻게 주먹을 날릴지 예상을 해야지 날릴 수 있는 주먹입니다. 커뮤니티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한복 이야기만 하면 넷플릭스고 어디고 전 세계가 다 한복이 한국 문화인 거 아는데 쟤네가 우겨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은 한복과 김치가 완전히 중국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사는 소수민족 문화는 중국 문화라고 얘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SNS에서 한복 이즈 코리아 컬처 막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쟤네들은 그래 너네 문화 맞는데 그 뿌리가 중국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싸워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마냥 중국이 한국 문화를 강탈하려고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대응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저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아주 옛날부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유럽권에 가면 아시아의 역사 교과서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하면서 중국이랑 한국이랑 땅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유럽의 학생들은 저런 걸 보면서 아시아 역사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아시아 역사책에도 청나라 때 한국은 중국 땅이었다 하면서 나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실질적 속국이었음을 부정하는 외국인이 잘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교과서 배우면서 자랐으니까요. 수많은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해봐야 외국인 입장에선 쟤네 나라에서는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역사를 잘못 배운 사람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들 만들어지는 곳을 다 뒤져보면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중국 돈을 받고 만들어지는 역사서라는 거예요. 얘네는 예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자기들 나라를 한족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던 친구들입니다. 거기다 대고 바보같이 이 나쁜 녀석들 하고 있고 한복 이즈 코리아 컬처 하면서 변발 사진 중국인들한테 보내줘봐야 소용이 없는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과 대응 전략부터 변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깁니다. 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뿌리부터 세계에 하나하나씩 다르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적들이 날리는 펀치의 궤도를 알아야 우리가 카운터 펀치를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